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지금 우리에게는 다정한 위로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며 놀라는 지점은 단순히 100권이 넘는 책을 썼다는 게 아니다. 특별한 베스트셀러가 없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써서 결국 100권을 넘겼다는 부분에서 놀란다. 맞는 말이다. 우리의 삶은 생각만큼 기적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 특별한 순간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세상이 내게 특별한 기적을 주진 않지만 나는 내게 그럼에도 정진한다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그대로 계속 해보라. 지금 무언가를 한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당신의 기적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다정하게 위로하라. 김종원 작가. 철학, 독서, 글쓰기, 필사, 낭독, 위로, 태도. 형편이 어려울수록 근사한 서비스를 더 자주 경험하라. 한 업체와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며 내 책에 사인을 해서 독자께 2권을 보내야 할 일이 하나 생겼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직접 책을 구매해서 책에 사인을 한 후 우체국에서 직접 등기로 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때 업체의 대표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작가님, 저희가 책을 구매해서 작가님 댁에 배송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사인을 해주시고 그냥 현관 앞에 포장해서 책을 두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퀵서비스 기사님을 보내서 가져온 후 다시 독자께 배송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로는 난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워낙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러 번 오가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든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업체 대표의 말을 듣고 나서 내 기분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던 좋은 마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그래, 이게 바로 서비스의 힘이다. 이후 나는 그 업체의 대표가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 나는 어떤 계산이나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한다고 답한다. 단지 배송건 하나로 범접할 수 없는 내 삶의 1순위가 된 것이다. 서비스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아무리 연습하고 배워도 내 아이에게 예쁜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나도 내 부모님께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말이라서 내 안에 없는 언어라서 그렇다.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받아본 적이 없는 서비스는 남에게도 전할 수 없다. 그게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직장인이 갑자기 최고의 대우를 받고 세계적인 호텔에 입사를 한다고 그 호텔에 맞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좋은 서비스는 반드시 내 돈을 내고 받아봐야 그게 뭔지 알 수 있게 된다. 글을 쓰는 것도 그렇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다 서비스의 일종이다. 꼭 많은 돈을 투자하라는 건 아니다. 일상 곳곳에서도 잘 찾아보면 그 공간이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배워라. 좋은 서비스는 어떤 선물보다 따뜻하다. 그 사람의 수준 높은 지성과 따뜻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잘 살았던 인생의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는 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배워야 한다. 부모님에게 이런 쪽지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어떤 사춘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작가. 때로는 직접 말로 전하는 것보다 쪽지나 문자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고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직접 하기 힘든 말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사춘기를 무너지지 않고 건너가게 만들 15가지 부모의 말을 소개합니다. 1. 상대를 용서했다고 화해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야.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2. 망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튀어나온 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많이 배워야 세상도 넓게 볼 수 있단다. 3. 초조한 마음은 엄마도 이해해. 하지만 서로에게 화를 내진 말자. 그건 마음까지 지는 일이니까. 4. 너 자신을 너무 혹사하지는 마. 지쳤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쉬자. 쉴 줄 아는 사람이 달릴 수도 있는 거야. 5. 네가 우리에게 처음 온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넌 모를 거야. 사랑해. 여전히 우리는 같은 마음이란다. 6.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문을 쾅 닫고 들어가지는 말자. 그럼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7. 알아.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네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뭐라도 말해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란다. 8. 네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때로는 그냥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9. 배운 걸 자꾸 잊게 된다고 아쉬워 마. 배우고 잊고 또 배우는 걸 반복하며 나만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니까. 10.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두 행복이야. 행복은 마음이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 오늘의 행복을 즐기자. 11. 문이 하나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려.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자. 12. 그저 한 번 실패한 거야. 오늘은 어제랑 다를 거야. 좋은 마음으로 기운 내자. 13. 거친 말과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앞으로 좋은 말로 대화하자. 14.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설명해 주면 좋겠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 15. 불안하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 알아.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말도 예쁘게 나오지 않지. 다 이해하니까 곁에 늘 엄마가 있다는 것만 알아줘. 사춘기 아이는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뭐든 알아서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세수는 하면서 왜 양치질은 안 하고 앞머리로 멀쩡한 눈은 왜 가리고 다니는지
특유의 초점 없는 묘한 눈빛으로 반항하며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는 아이를 마주하면 가슴을 치며 엉엉 울고 싶은 나날이 이어지죠. 하지만 이런 말을 부모에게 듣고 자란 아이는 사춘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쪽지와 문자 메시지로 아이의 삶을 일으켜주세요.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사춘기 아들, 사춘기 딸, 10살, 11살, 12살, 중학생, 중1, 중2, 중3, 부모교육 필사,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자녀들의 인문학 일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지식은 안으로 쌓여 내면을 변화시키고 지성은 밖으로 퍼져 주변을 아름답게 한다.